이상복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복 기자랑 같이 에너지 얘기를 풀어보는 시간 세 번째입니다. 네, 양효원영의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스페인 대정전과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망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이재명 후보도 지역에 유세 다니실 때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이번에 공약집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제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전력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3년 전에 이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용어를 제안을 드렸거든요. 네, 처음 하시죠. 네. 근데 그 고속도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서울로만 다 이게 몰리는 고속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의 그 기본적인 인프라가 저는 고속도로가 역할을 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IT 산업의 기반을 그때 ADSL 광통신망을 까는, 그게 저는 정보화 고속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여받은 임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다. 그러려면 이 재생에너지 전기가 전국의 구석구석이 그물망처럼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뻗쳐야 되는데 그걸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걸 제가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망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마침 4월 말에 또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30% 정도 되나요? 스페인이? 그 사고 당시 거의 70% 가까이. 그때는 굉장히 높았군요. 스페인 자체로만 연간 평균이 한 30%였고 그 당시는 예.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그 원전 비중도 10% 안팎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넘었던 걸로 그런 스페인에서 대정전이 일어나면서 이게 재생에너지 중심의 그 전력 수급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전력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전 세계에 던져준 게 아닌가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일부는 뭐 태양광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준비를 못한 게 뭘까? 점검해야 될 게 뭘까?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어려운 얘기예요. 전봇대, 송전탑 이런 건 쉽지만 전기라는 게 이게 찌릿 감전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기 없이 현대 사회는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전기 기반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 지 100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에디슨과 전기가 발견된 건 이제 불과 150년 그렇죠. 남짓. 에디슨과 테슬라의 논쟁도 있었고 그러면 이 전력망, 전력계통 또는 전력 시스템 뭐 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인데 이런 핵심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하는 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도 뭐 잘 아시다시피 문과생이라서 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직업이 이제 일종의 커뮤니케이터, 뭐 소통자, 전달자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가급적이면 쉽게 비유를 해서 한번 좀 오히려 엔지니어나 이과생이 아닌 문과생이기 때문에 그 문과생이 이해한 내용을 전달을 하면 그만큼 더 쉽지 않다, 잘 이해돼서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고속도로를 이제 일종의 뭐 대동맥, 그다음에 송전탑, 송전선로는 혈관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뭐 큰 대동맥도 있을 거고 말초혈관은 뭐 배관망, 이제 배전망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혈액이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골고루 돌 때 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심장. 심장은 발전소로 비유할 수 있겠죠. 일정한 고른 그 고동을 치면서 피를 전국으로 이제 고르게 흘려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통의 주파수라고 하는데 주파수는 맥박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 맥박이 일정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 문제가 생기죠. 의사들은 비상이 걸리잖아요. 네. 기본적인 너무 바이탈 높아도 사인들이. 문제가 생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혈압을 또 재잖아요. 네. 혈압은 전압이다. 네, 아주 네. 아주 일차원적으로 비유하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중앙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신경이나 뭐 두뇌 정도 이렇게 비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배경으로 보시는 게 화면을 봐주시면 유럽 대륙의 송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동맥은 뭐 이렇게 빨간색 혈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뭐 한 달 하루 지났죠. 그러니까 28일 날 오후 낮에 12시 33분이었습니다. 그때 이베리아 반도라고 불리는 지금 이 밑에잖아요. 이쪽 좌측에 이 보시면은 밑에 포르투갈, 스페인, 예, 맞습니다. 그렇죠. 프랑스까지 연결되어 있는 네. 이쪽 프랑스 네. 남부 지역까지 해서 다 대정전이 일어나는 맞습니다. 거죠. 남부 일부까지 포함이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당시 스페인 전체 그 소비량의 한 60% 정도씩, 그러니까 한 15기가와트가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사라진다. 사라진 거예요. 예. 전체가 한 30기가와트 정도. 네네. 우리나라의 30기가 좀 넘죠. 조금 넘는. 우리나라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공급이 중단되고, 그러니까 스페인 인구가 이제 4,800만인데 포르투갈이 한 1,050만 정도. 그러니까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좀 더 많죠. 네, 어쨌든 전체가 완전히 블랙아웃 네. 된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때 2000 몇 년이죠? 10몇 년. 2011년 아마 9.15 네, 9.15 대정전이라고 9.15 대정전 때는 그건 대정전이 아니고 순환전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가 블랙아웃 되면은 그걸 다시 키우는 게 어려우니까 네. 돌아가면서 수요를 이렇게 차단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비유시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로 너무 극악의 상태다. 근데 팔을 자르고 뭐 다리를 잘라야지 내 몸을 전체 살 수 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그렇죠. 내가 몸 전체가 사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순환정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냥 블랙아웃이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고. 수요를 이렇게 떼어낸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다시 또 다 전기 공급하고 네. 여기 또 떼어놨다가 다시 공급하고 순환 정전을 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통째로 그냥 다 그 완전 15 블랙아웃. 네.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칭찬받을 일을 잘한 거죠. 그 당시에 그때는 할 수 있는. 대처를 어쨌든 한 거였고 네. 그때는 오전부터 조짐이 있었다면서요. 양수 발전기가 이제 점심 정도에 다 고갈이 돼 버렸어요. 네, 물을 네. 다 이미 다 퍼들여서 네, 퍼내서 네. 이제 더 돌릴 수 없는 상태. 네. 거기다 이제 기온이 예상보다 너무 높았죠. 네, 가을이었는데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맞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더 거기다가 대처할 방법이 없었고. 거기다가 예상치 못하는 발전기들이 막 고장이 나요. 거기다. 화력 발전기들이 왜 아. 그 당시에 그렇게 갑자기 나가는지 뭐. 네.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겹치고 겹쳐서. 그러니까 사고는 그렇게 네. 정말 확률적으로 낮은 일들이 갑자기 같이 일어나면서 벌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따가 또 뭐 경과를 좀 설명드리겠지만 스페인도 유사합니다. 네. 충분히. 근데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원인이 뭐다라고 딱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믿을 만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아니다. 발표가. 믿을 만한 얘기들이 네. 아니다. 아직까지 스페인 당국이라든지 유럽 전력 당국 자체의 진상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네, 전문팀이 꾸려져서 몇 개월은 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초기에 한 650메가와트 처음에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단 5초 만인가 네. 2.2기가와트 우리로 치면 원전 2개 분량에 뭔가가 사라졌어요. 2.2기가와트가 사라졌고요. 예. 정확히 기억하시는데 그때 그 경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도미노처럼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네. 거기에서 단서들이 꽤 있거든요. 네. 예, 조금 설명을. 근데 드리고 그냥- 어쨌든 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지금 보라색과 빨간색은 우리로 치면 3, 4, 5, 뭐 765처럼 뭐 765급은 안 되더라도 3, 4, 5 정도 되는 3, 4, 5 정도 이상 되는 예. 굉장히 큰 대동맥 같은 거고 네, 예. 특히 그 독일 쪽에 많이 발달한 저 노란 색깔은 154 단계 이하인 배전망이라고 하는 전기를 이렇게 나눠주고 또 어떻게 보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과 같은 소규모 발전기를 다시 또 끌어올려주는 그러니까 모세혈관 같이 있는 그런 맞습니다. 망이 정확히 보시는 독일이 거고요.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네요. 다른 나라보다. 재생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 오랫동안 준비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망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됐다.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시사점도 있는 저렇게 거죠.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독일은 50%를 넘어서서 60%에 육박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돼도 안정적인, 물론 이제 저렇게 갑자기 2.2기가와트가 빠져나갈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독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의 인프라를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네요. 지금 프랑스와 상대적으로 스페인 이런 나라보다 독일이 훨씬 더 촘촘하게 전력망이 뻗어 있다. 그리고 영국하고 이 아일랜드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이게 저 대륙이고 각각의 국가로 볼 수 있지만 유럽은 그냥 단일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그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워낙에 어려운 개념이니까 조금 쉽게 좀 학습을 하고 간다 그럴까요? 미리 좀 몇 가지만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하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자, 이 화면이 예, 이 화면 의원님도 해보셨죠? 네, 그런 재미잖아요. 단체 줄넘기. 동시에 같이 뛰고 같이 착지하고 누군가 걸리면 줄이 다 걸리잖아요. 네. 한 명이라도 그렇죠. 걸리면 전체가 아웃이죠. 이게 전력망에 비유를 하면 줄넘기 할 때 모두 동시에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뛰는 것 이것들을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 혼자 따로 뛰거나 따로 다리 걸리면 이 줄이 전체가 다 엉키잖아요. 망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발전기들은 우리 60Hz라고 정해진 그 주파수에 따라서 같이 진동을 같이 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탈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 교류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60Hz로 진동을 하는 것처럼 가는데 그렇게 폴짝 이게 같이 모든 발전기들이 같이 이렇게 그 진동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 이 돌아가는 횟수를 그냥 주파수다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극단적인 비유지만. 그래서 만약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누군가 어떤 발전기가 새로 들어온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진동에 맞춰서 들어가야죠. 만약에 안 맞춰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걸리는 거죠. 걸려서 전체가 무너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의 고유의 특징들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때를 노렸다가 정확하게 그때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리드 팔로잉이라고 합니다. 그리드 팔로잉. 내가 얘를 쫙 보고 있다가 그리드라는 게 망인데 망을 쫓아서 그 진동과 같이 뛰는 그 거예요. 횟수에 맞춰가지고 같이 뛰어야만 전체가 다 같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나 뭐 인버터 전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드 팔로잉들을 합니다. 일관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고 이때 이제 이 줄이 엉켜서 누군가 넘어져서 다 넘어져서 줄이 못 돈다. 그럼 그 상황이 이제 대정전인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 전체 아마 가장 실물에 가까운 계통도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촘촘한 편은 아니네요. 아까 그런데 독일하고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1호사를 여기다 표현을 하면요. 촘촘해질까요? 엄청 그물망. 이게 이제 3, 4, 5 어느 정도 급 이상이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이런 건 765거든요. 765. 보라색이 765네요. 거기다 이제 우리 이건 해저 케이블 HVDC.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HVDC가 이제 저 파란색이 765구나. 여기 밀양에서 올라가는 거, 동해안에서 가는 맞습니다. 거. 그 보라색하고 주황색이 아마 3, 4, 5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HVDC가 동에서 수도권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계획된 것들이 이제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북상하는 계획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개통도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모든 발전기 여기 지점들이 있죠. 발전기 지점들이 있는데 발전기가 모두 하나의 주파수로 그러니까 경기 북부 끝, 강원 북부 끝, 해남 심지어 제주에 있는 모든 발전기까지 60Hz라는 동일한 주파수를 갖고 같이 줄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비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맥박이라든지 뭐 주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동기화해서 돌기 때문에 대단히 안정적이다. 현재 상태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누군가 넘어지거나 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발전기들이 그 부족한 양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돌던 그 관성의 힘으로 메꿔주고 순식간에 메꿔주거든요. 우리 얼마 전 대선 토론회 때
그럼 뭐 이준석 후보가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뭐 아니, 데이터 센터 그렇게 많은데다 ESS 갖고 무슨 전력을 공급하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서남해안 쪽에다가 해상풍력이나 이런 게 많으면 지금도 이 서남해안 저쪽은 전기가 흘러 넘치고 지금 제주도에서 넘어오는 전기도 많고 그러니 그런 거를 충분히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쪽에 하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니까 이준석 후보는 아니 그거 가지고 무슨 전기 얼마나 된다고 간헐성 있는 들어왔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햇빛이 비쳤다 안 비쳤다 하는 그런 불안정한 걸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망의 그리드의 개념을 모를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그걸 모르니까. 근데 저 그리드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전압과 같은 주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의 질이 원전이 많은 저쪽 부산 쪽이나 풍력 발전소가 많은 저쪽 호남 쪽이나 전기의 질은 동일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혈관처럼. 그게 물과 같은 거 아닙니까? 물처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그러니까 수압이 강한 데서 수압이 약한 데로 흐르듯이 맞습니다. 전기도 그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뭐 수요가 많아진다고 해서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전체를 어떻게 잘 균형을 잡아서 할 건지 운용 능력의 문제인 거지. 이게 뭐 풍력에서 온 전기인지 원전에서 온 전기인지 그걸 구분하는 건 그건 참 바보 같은 얘기였던 거죠.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통신망이라는 게 있는데 당신은 2G폰을 써. 나는 뭐 아날로그 예전에 2G폰을 써. 나는 5G야. 뭐 스마트폰이야. 아니면 아이폰이야. 저 안드로이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얘기죠. 내가 안드로이드를 쓰든 내가 아이폰을 쓰든 핸드폰 쓰는 건 같은 거고 다만 돈을 더 내가지고 5G를 쓰거나 아니면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지 아니면 제한적인 데이터를 쓰는지 그 요금제의 문제인 거지 그 자체의 전기의 문제는 아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터빈이네요, 이게 바로. 사람이 보이시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모자 쓴 사람이 한 분이. 4명이. 네 명이네 있네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그 가스 터빈입니다. 가스 터빈. 이거는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네. 뭐 규모가 좀 작은 거. 용량이 이제 중용량 이상이긴 한데요. 이게 정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뚜껑을 다 이렇게 벗긴 거군요. 맞습니다. 완전히 반을 절개를 해서 드러내서 뚜껑을 반을 드러냈기 때문에 안에 있는 터빈이 보이는 거고 그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방향. 방향.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자석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전기가 이런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방향 자석 돌리는 방향 회전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자석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법칙이었나? 플레밍 아니었나요? 저는 문과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 저희가 배웠던 그 원리대로 저 터빈이라는 게 저게 자석이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요거는 발전기는 아니고요. 가스 터빈. 그러니까, 이건 가스 터빈이구나. 가스를 아주 고압으로 해서 이제 넣으면서 폭발을 일으키면 이 날개들이 그 폭발력에 의해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회전을 하고 마지막 단에 발전기는 끝에, 아까 말씀하신 발전기가 따로 이제 붙는 거죠. 이 축에 붙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저게 날개 같은 거군요. 이게 날개 같은 게 그 폭발 압력에 의해서 돌면 그럼 이 축에 따라서 같이 발전기가 돌면 자석이 돌면서 전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스 폭발력으로 되거나 아니면 원전이나 화력 발전, 가스도 복합 발전일 경우에는 증기 물을 끓여 갖고 고압 증기로 돌리거나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모든 전통 화력 발전기들은 사실 끓는 물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돌리는 거예요. 가스 발전기도 폭발의 힘. 원전도 물을 끓여서 증기의 힘, 화력 발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석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끓는 물을 갖고 회전하는 힘을 만들어내서 그걸 갖고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개념인데 이 발전기가 60Hz에 맞춰서 분당 3,600번을 회전합니다.
아, 상상- 분당 3,600번이면 RPM 3,600이니까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네. 뭐 모든 발전기가 3,600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수력이라든지 몇몇 발전기들은 좀 네. 규모가 큰 것들은 1,800 RPM도 있어요. 네, 어쨌든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발전기가 어떤 형태로 이제 코일이 감아져서 거기서 나오는 게 몇 회를 돌릴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분은 되는데 1,800회든 3,600회든 우리가 60Hz라는 그 주파수를 맞춰서 이 발전기들이 모두 전국에 있는 발전기들이 모두 같은 속도로 돌고 있다. 근데 돌 때 그냥 돌지 않잖아요. 이렇게 거대하고 큰 발전기의 무게의 힘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회전을 하니까 갑자기 뭐 어떤 외부의 변화가 있어도 돌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관성. 그게 관성이죠? 네, 그게 돌던 관성이죠. 힘. 이너시어라고 이게 그러는데. 묵직하고 빠를수록 더 그런 거죠? 네. 그 발전기 큰 발전기를 모습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네. 만약에 예를 들면 1.4기가와트 같은 대형 원전 갑자기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 아마도 이제 그 대형 공백이 생기니까 그만큼 이제 준비한 예비력이 바로 뒷받침되면 되는데 그게 즉시가 안 되면 이제 주파수가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60에서 59.8 뭐 예를 들면 네, 네. 기준치 이내로 떨어지면 예. 처음에는 이런 회전체 발전기들이 많은 전원 구성에서는 예. 그 회전하는 힘도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도 에너지잖아요. 네, 외부에서 발전을 안 하더라도 회전하는 힘 자체에 있는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서로 다 나눠서 그 공백을 메워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동작들이 중앙급전 발전기 이제 제어 시스템에서 1.4기가 빠졌어. 주파수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네. 그럼 기존에 발전하던 너희들 발전기들이 한 5씩, 10씩, 10시일반으로 더 내서 네, 그걸 네. 빨리 메꿔줘. 이렇게 네, 네. 지령을 내리거든요. 네, 네, 네. 그럼 금세 또 정상 계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발전기들이 같이 제자리를 채워주고 메워주고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 때문에 튼튼한 계통에서 큰 사고가 나는 일은 아주 드문 경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걸 스페인 상황에서 좀 대입해서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외신도 보고 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해석, 억지. 뭐. 아직 공식 네.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말들이 많은 그러니까 거죠. 뭐 자기 진영에 유리한 진영. 주장들을 막 해요. 이게 이것도- 진영이라고 표현해야 아니 네. 자기 예를 들면 자기가 속한 그 발전원들의 이해관계를 뭐 대변하는 원전, 예. 가스, 뭐 아니면 뭐 태양광, 뭐 각각마다 다 가령 이런 식이죠. 네. 컵하라 재생에너지 늘리니까 많으니까 이렇게 난 거다. 금방 쓰러지지 않냐. 뭐 아. 망이 그렇게 문제가 하는데 예. 오늘을 저희는 좀 그 사고 당시 상황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런 설명이 왜 맞지 않는지 그런 걸 좀 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지금 5번 파일 화면을 봐주시면 네, 네, 네. 보시는 게 이게 그 유럽 송전 시스템 예. 그러니까 ENTSO-E에서 그날 이제 주파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를 한번 그 예. 기록한 기록 내용인데 네, 네. 주파수라는 게 신기해서 예. 뭐 어느 지점에서 측정하든지 다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워낙에 빛의 속도로 다 같이 그 그쵸. 주파수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기는 빛의 속도로 흐르는 거죠. 네, 예. 서울에서 재나 목포에서 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이런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게 노란색 계열, 노란색 계열이 주로 이제 그 유럽 전체 계통 그리고 파란색으로 좀 진폭이 대단히 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여기 우리 정전날 당시에는 네. 거의 뭐 그냥 예. 주파수가 주저앉아 12시 33분. 예. 이게 주파수 기록인데 그때 말씀하셨듯이 1차 충격이 이제 발전기가 예. 탈락이 28일 날 예. 12시 32분 57초에 예. 스페인 안에서 이제 1차 발전기가 탈락을 했는데 예. 우리가 탈락이라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가 줄넘기를 뛰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딱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쪽이. 빠져버리는 거죠. 예, 예. 근데 아직까지 원인을 몰라요. 얘가 왜 그때 갑자기 그 어디서 탈락했는지. 그게 빠져나가는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걸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스페인 내인지 스페인이 박힌지도 모른다면서요? 또. 저는 뭐 아직은 정확한 발표가 나와서 예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스페인이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저는 근데 추정은 어떻게 합니다. 발표를 안 하는 건지. 예. 지금 초기에 뚝 떨어진 거 말하는 거잖아요. 전체 떨어진 게 이게 2.2기가인데. 이제 사고 지점이고 네, 이거 네. 이제 초기에 떨어진 게 600 몇십이 예.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네. 떨어지고 하면서 그리고 총, 예. 32분 57초에 처음에 탈락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이 33분 16초. 음. 그때 2차 탈락이 나고 그 다음에 3차 탈락이 계속 도미노처럼 났는데
1차부터 3차까지 걸린 시간이 5초 아닌가요? 5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떨어진 게 2.2기가와트고 네, 네. 그게 21초입니다. 21초. 21초. 1차부터 3차까지 네. 2.2기가와트가 예. 원전 2기 정도가 네. 탈락하는 게 이제 네. 불과 이제 21초 사이에 일어났고, 그래서 스페인은 이제 아까 전력망에서 보시면 막 네. 여러 가닥으로 막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프랑스를 통해서만 이제 유럽망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프랑스를 통해 거쳐서 이제 다른 그렇죠. 곳에 이베리아 네. 반도에서 네. 피레네 산맥인가요? 네. 그 산맥을 통과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2.8기가와트를 통과되는 그 받을 수 있는 연결된 양이 네네. 그 송전 양이. 그래서 사실은 전체 용량에 비하면 이게 좀 과소한 거 아니냐, 생각보다 과소한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 전원들이라는 게 사실은 뭐 많이 늘어났다 줄기도 하고 하는데 예, 예. 근데 이 당시에는 프랑스로 수출하고 있었다고 그러던데. 네, 예.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예, 수출 수입량은 예. 제가 유통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정전 발전 시점에 그러니까 30분 사이를 좀 한번 보시면요. 네, 네. 30분 사이인데 12시 네. 초반대부터 네. 특이한 현상들이 12시 있잖아요. 5분부터 네. 여기서 진동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진동이 이게 뭔가 외란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렇죠. 어느 정도 다시 정상치를 좀 돌아왔다가 다시 또 20분 정도에 이때 또 뭐 발생하고 2차 충격은 좀 더 커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또 다시 제자리 돌아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크게 네. 진동하고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꽤 오래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근데 회복은 됐네요. 저 네. 노란 선이. 근데 EU 데이터는 좀 정확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뭐 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전까지는 정확해도 EU에는 그 실측된 데이터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네, 워낙에 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주파수가 50Hz거든요. 네. 유럽은 50Hz로 우리는 네. 60이고 네. 유럽은 50인데 네. 48Hz까지 떨어졌어요. 2Hz가 떨어졌네요. 네, 네. 대단히 큰 충격이죠. 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를 뭐 한계로 보거든요. 0.2를 한계를 보는데 0.2니까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10배가 떨어진 네,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발전기만 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저주파 계전기라고 주파수가 생각보다 정상값을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네. 그러면 다른 발전기들이 거기에 물려 있다가는 같이 다 무너질 수 있거나 아니면 네. 발전기 뭐 축이 부러진다든가 네네. 고유의 진동이 서로 안 맞게 되면은 네네. 그 충격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진동이 서로 부딪히면서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발전기를. 네, 발전기가 망가질 수가 있겠군요. 그럼 네. 대단히 큰 사고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 버리면. 그래서 그 기기들을 보호하려고 저주파 보호 계전기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장치가 돼 있습니다. 신경망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수유도 떨어냅니다. UFR 동작을 해서 예. 아무래도 이거 상황이 심각한데 우리가 공급을 포기하더라도 나머지망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저번에 말씀하셨던 모선 위주로 네. 그쪽에 있는 수요지를 아예 아예 탈락시켜 버리면 예.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을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잘라버리는 거죠. 예, 근데 예. 우리 전체가 살기 위해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연쇄 동작이 계속 일어나서 4기가와트가 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쭉 빠지고 발전기 2.2기가와트 빠지고 4기가와트 보호 계정기 때문에 빠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연계가 많이 또 있잖아요. 예. 오른쪽 아래 이제 포르투갈이 있는데 그 2.5기가와트도 끊겨버려요. 그 연계선도 끊겨버려요. 보호 계정기가 동작을 하니까 프랑스하고도 끊기지 않았나요? 프랑스하고도 마지막에 끊기고. 종국에 끊깁니다. 그것도 예. 끊기고 그다음 포르투갈하고도 끊기고. 그 전에 포르투갈을 먼저 2.5기가와트가 저주파 보호 계정기니까 스페인이 안 되겠네. 프랑스 빨리 포르투갈하고도 단절해야지 나도 살겠네. 뭐 이런 반응이 일어났던 거죠. 예. 그게 끊기고 또 이제 2.5기가 탈락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스페인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탯줄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2.8기가 2.8기가 그것도 이제 끊겨버리면서 완전히 유럽 반도에서 이베리아 반도가 새까매졌겠다 그냥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죠. 별도로 네. 완전히 떨어져가진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네. 파급이 나서 그게 이제 전체 개통이 33분 24초경에 네, 완전히 네. 이제 붕괴된. 그러니까 1차 발전기 아까 불씨 원인 모르는 탈락. 이 12시가 낮 12시인가요? 예, 낮 12시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저기 돌아온 게 며칠이나 걸렸죠? 복구까지는 이게 보니까 최장 하루 반이 걸린 것도 있고요. 네. 뭐 낮부터는 이제
그나마 낮이니까 다행이라는 그렇죠. 저는 생각도 예. 들거든요. 네, 한밤이었으면 더 큰 저녁 시간에 네. 신호등 다 꺼지고 네. 뭐 가로등 다 꺼지고 뭐 불 네. 다 꺼지면 네.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일반 가정이야 불편 정도에 끝일 수 있지만 네. 병원, 뭐 국가안보시설, 네네. 지하철, 뭐 기차 모든 게 네. 다 멈추지 네. 않습니까? 예. 네. 통신도 다 예. 멈추고 네. 핸드폰도 다 먹통이 됐을 거고. 예. 그러니까 전기 없는 현대 사회는 상상할 수가 없죠. 사실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봐야 그래서 되겠죠. 그 정도까지 네. 간 거죠. 네.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저게 완전히 밑으로 뚝 떨어진 것까지 봤었는데, 예. 다음 표를 못 음. 보시는데 좌측하고 이제 전후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공급 전력 공급상이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고장 직전에 이제 합계가 네. 한 26.9기가와트 정도. 예. 예, 그렇게 수요가 됐었고 그 당시에 동기발전기 비중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시면 이제 동기발전기가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원전, 디젤, 네, 컴바인드 사이클, 네, 예, 코제네레이션, 네. 그다음에 뭐 컴바인 사이클, 수력도 마찬가지로 동기발전기죠. 뭐 네네, 수력도 이렇게 도는 원- 거잖아요. 예, 물 떨어지는 걸로. 원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동기발전기 비중이 한 30% 정도 됐었다. 여긴 솔라 서멀도 꽤 되네요. 태양 열 발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물을 태양열 끓여서 발전기가 네. 1.9기가나 되네요. 이게 뭐 스페인은 진짜 1.5기가. 뭐 뜨겁잖아요. 네, 그, 네, 예, 워낙 그쪽에. 뜨겁고 건조한 예. 날씨죠. 예.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정전 직후에 음, 그러니까 26.9기가와트를 쓰다가 음. 순간적으로 15기가와트가 빠져버렸고 고장전 대비가 15기가와트가 줄었고 그다음에 이 좌우를 좀 비교해 보시면 태양광도 한 10기가와트 정도 원전은 완전 탈락됐네요. 네. 하나도 없네요. 풍력도 1기가와트 정도 줄고 원전이 3.3에서 제로가 된 거잖아요. 네, 완전히. 원전도 그냥 탈락이 다 네. 돼버렸네요. 뭐 원전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원전은 뭐 계속 가능하다 안전하다 이렇지 않습니다. 네. 발전기 원전은 왜 네. 탈락됐을까 여기서? 보호 개전기가 작동을 스스로를 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원전이 파괴되는 건 막아야 막아야죠. 되니까. 최소한 그래서 막아야죠. 끊겼군요. 예. 스스로를 예. 끄는 거군요, 사실은.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예. 한 78% 정도 됐었대요. 네. 꽤 상당히 거의 80% 네. 상황이 있고 원전이 한 11.63%, 예. 나머지 이제 복합 사이클도 이렇게 예. 비중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렇게 높으니까 거 봐라 정전이 난 거냐?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걸 네, 이제 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회전체 발전기들만 전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가장 그래도 개통이 되게 편하겠죠. 네. 뭐 편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가 들어오면 꼭 이 전력망이 약체화되는 거냐? 뭐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전이 났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정확한 접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암 투병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감염이 돼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근데 뭐 호흡곤란이 오고 뭐 심부전이 오고 해서 이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그러면 그분 왜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나요? 합병증이죠. 뭐. 예. 네. 네. 그러니까 암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음. 평소에 지병으로 몸이 워낙에 안 좋으셨는데 약했는데 외부에서 몸이 이제 감염이 돼서 그걸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정전이 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어떤 체질 자체가 다른 전력망의 특성 자체가 많이 달라진 상태에서 외란이 일어나서 정전이 났으면 어쨌든 전력망이 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운영됐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는 네, 거죠. 그래. 지금 제가 스페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한 30% 연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한 50% 정도 되네요. 네네. 50% 됐는데 저 때는 한 70에서 80% 예. 정도까지 이제 높은 상태였는데 예. 어쨌든 재생에너지와 같이 관성이 없는 물론 뭐 재생에너지 인버터에다가 이런 관성을 좀 발생시키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인버터를 예, 좀 붙일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도 그 재생에너지와 다른 재생에너지에 없는 그런 관성 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망이 운영되다가 재생에너지가 많은 쪽의 전력망으로 바뀌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준비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네.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대체로 하고 계십니다. 아마 추후에 이제 정확한 분석이 나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병으로 인해서 몸이 네.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는 건 네. 어쨌든 몸이 튼튼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렇죠. 그걸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네. 전력망 지도를 봐도 네. 상대적으로 좀 촘촘하지 않은 것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이번 기회에 네. 예, 하는 지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아마 예. 고유의 전력망이 갖춰야 될 신뢰도 기준이라든지 각종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걸 스페인이 그동안 잘 지켜왔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추후에 이제 밝혀질 것 같고요. 예. 스페인 총리는 어쨌든 사고 나서 뭐 어떠한 가정도 하지는 않겠다. 대신 뭐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이 부족해서 뭐 정전이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안 맞는다. 증거는 없다라고 이제 일단 발을 뺐고요. 예. 스페인 전력망 운영기관이 REE인데 거기서는 스페인 남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급격한 발전기 탈락이 아까 1, 2, 3차에 있었고 자동 보호 시스템 때문에 그게 전체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통상적인 정도로 거론을 했는데요. 최근에 조금 재밌는 그 리포트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학계에서 정전 발생 일주일 전에 스페인 전력 그 일반 계통에서 네. 이 전압 이상 급등, 전압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이겠죠. 예, 예. 전력망 혈압이 이상 급등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4월 중순께부터 벌써 고속철도가 10번이가 섰었대요. 아, 10번이나. 그런 자잘한 전조가 있었던 거죠.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압에 네.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전력망 내에 이제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은데 빠져나가야 되는 송전선로가 부족할 때도 전압이 높아집니다. 고전압이 네, 네.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기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공급이 압이 많은 네, 거죠. 네, 압이 네, 많은 네. 상태가 돼서 혈관이 충분하지 않은데 혈관이 네. 좁아진 상태에서 네. 혈류가 많이 흐르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처럼. 근데 물론 이제 비유여서 정확한 원인 네. 규명은 차제에 이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해석들은 이게 스페인이나 유럽이나 뭐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거는 뭐 너무나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인데 정전 직전에 어떤 스페인의 전력망에 대한 투자, 전력망 운영의 적정성, 평소의 관리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이 어떤 제대로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떤 정전의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추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아마 의원님이 잠깐 그러면은 인버터는 재생에너지 전압을 못 만드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제 관성을 만들고 관성을 네. 그걸 잠깐 이 표를 들어서 네, 설명을 네. 드릴게요. 여기 예. 이제 수레 그림이 있는데요. 예. 이게 전통 이제 물리적인 발전기들은 여기 보시면은 회전체들 발전기들 그러니까 이런 발전기들은 전압을 만들어 줍니다. 전압. 회전체 이렇게 도는 발전기들이 네. 이 전기에 있어서 전압을 형성을 해주는데 이 전압을 형성을 해주는 게 뭐냐면 전기가 있을 때 수레가 있을 때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힘, 방향을 좀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 저쪽으로 흘러가야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주로 이 전압 형성식 전원들, 예. 주로 회전체 발전기들, 예. 이제 마찰을 끄는 말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고 예. 우리가 재생에너지다라는 것은 전류 주입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전류는 자기가 어떤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네. 마차가 있으면 나도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망에 들어가서 마차를 막 밀어주는 거예요. 끌고 밀고 이 차이군요. 힘을 밀어주는 거죠. 네, 네. 전체 힘을 근데 끄는 게 중요하냐, 미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딱히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같이 네. 힘을 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좀 회전체 발전기들은 아날로그적인 좀 기계적인 힘 이렇게 방향을 좀 정해주는 네. 거고 이 전류주의식 자원 전력전자 기반의 이 인버터들을 쓰는 자원들은 예. 좀 디지털에 가깝다 이렇게 네. 좀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는 힘들은 충분히 만들어 주지만 실제 전압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런 게고 그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끄는 사람은 적은데 마차를 예. 한 사람 뭐 말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미는 사람만 너무 많으면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럼- 막 마차가 막 우왕좌왕하거나 그러니까요. 네. 방향을 잘 못 잡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적정한 비중, 최소한의 비중이 예. 방향을 잡아주는 예. 그 전압 형성식 자원들도 최소한을 갖춰야 된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전통적인 쇳덩이 발전기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전력전자 분야에서도 이걸 모사를 합니다. 이게 네. 마치 자기가 회전체 발전기인 것처럼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로 관성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관성을 만들어주고 터빈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압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 전압을 만들어주는
예.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없을까 했어요. 예, 이미 이제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 우리도 도입해 볼까요? 우리 그러니까 계통에서 제가 듣기로는 10년 전만 해도 그게 다 이론으로만 나왔던 건데 벌써 네. 상용화돼서 적용되고 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망이 네.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요. 전압 형성이 0%여도 이 전류식 자원만으로 그리드 포밍을 해서 만들어서 전압을 형성해서 100% 재생에너지만의 전원을 구축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아리백이다, 네. 100% 재생에너지 시대다라고 할 때는 예. 어느 일순간의 100% 지점이 아니고 네. 100%가 됐을 때도 이 네. 망이 지속 가능해? 네. 계속 유지될 수 있어? 24시간 7일 일주일 네. 내내. 네. 네.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네, 얘기잖아요. 네. 그건 이제 네. ESS, 양수 발전, 뭐 여러 가지 뜨거운 네. 물, 뭐 아니면 중력 발전, 뭐 별의별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네. 또는 그거를 주고받고 하는 네. 그런 시스템들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전압형으로 끄는 그 힘을 어쨌든 전류만 만드는 이 전자기식 그 재생에너지는 결국 전자기식 DC 전기를 생산한다고 직류 전원을 생각. 변환 통해서 교류에다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는 건데 예, 예. 그것도 예. 역시나 그런 전압형 예. 형성식으로 바꿀 예. 수 있다. 네. 그런 기술은 이미 상용화돼서 쓰이고 됐고, 있다. 아마 그 그리드 포밍 인버터들이 많이 보급됐다 했으면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러면 봐요. 이런 그리드 포밍 인버터라든지 저런 인프라를 스페인은 좀 덜 갖췄다 이런 평가를 아직 전 세계적으로 그리드 포밍은 예. 완전하게 뭐 전력 대량 보급되는 수준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예, 시도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 실증 정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계통에다 제주도가 항상 빠르네요. 거기에 재생에너지 전기가 많아서 그렇죠. 거기 네. 20%가 넘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100%도 넘었잖아요. 벌써 이제 그런 관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육지로 전기를 보내면서 네.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예. 현재와 미래 계통이 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그걸 여기 좀 설명을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가 미국에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 이제 내셔널 DOE 산하 리뉴어블 예. 뭐 하여튼 레이버토리인가 그런 건가 같은데요. 예. 여기 보면 이 축이 예. 우리 그 전력망의 주파수 그리드 하나로 동기화돼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C라고 하는 예, 그 예. 그리드의 교류 예. 전기가 흐르는 주파수 전력망이네요. 그렇죠? 예. 50Hz, 60Hz가 있고 50Hz 우리나라는 60Hz고. 예. 과거에는 어땠냐면 이런 동기 발전기들이 동기 발전기와 그 교류 계통은 정말 체인으로 연결된 것처럼 아주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예, 거죠. 완전히 동일한 그 결속력이 대단히 강한 망들이고 그다음에 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는 이런 삼성 모터들은 예. 그냥 그 회전수를 맞춰서 60Hz용 모터를 쓰거든요. 예, 저기가 그래서 싱크로너스 제너레이터라는 건 동기 발전기, 발전기들. 예, 동기, 예. 전통 회전 전통 회전체 발전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들 이렇게 관성이 생기는 터빈 예, 같은 거 맞물려 있는 그런 예. 발전기들이고 예. 여기 인덕션 머신이나 예, 인버터라는 거는 이것들은 예. 주파수를 같은 주파수로 네. 내가 소비처가 되는 거죠. 소비가 여기 이제 공급을 해주면 이 힘을 네. 갖고 얻어서 힘을 돌려야 될 거잖아요. 네, 산업 네, 자원에 네, 이제 네, 공장이라든지 가정에서 네.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돌린다든가. 보통 쓰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중간에 인버터를 둬가지고 그걸 다시 직류로 바꿔서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기 제품들은 다 중간에 이렇게 큼지막한 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게 다 인버터죠. 그게 일종의 다 인버터라고 봅니다. 그쵸. 변압기죠, 그래서 뭐 변압기죠. 우리 예. 집으로 들어오는 거는 네. 저렇게 60Hz로 도는 교류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 노트북이나 전자기 제품을 쓸 때는 그 인버터를 통해서 다시 DC로 바꿔갖고 우리는 쓰는 건데 네. 하지만 저기 있는 인덕션 머신 오 인버터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공장 같은 데는 맞습니다. 그런 전자기 제품도 쓰지만 저런 기계를 돌리는 것도 많이 쓰고 그러면 동력원이라 그러죠. 동력원 그 기계를 기계의 그 주파수가 그 교류의 주파수랑 또 맞아떨어져서 같이 가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만약에 주파수가 극단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런 산업적 모타의 힘을 빌려서 기계적인 힘으로 기기를 돌리는 공장들은 끝장나겠네. 정말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앞에서 차단을 하려고 그러겠네요. 차라리 그리고 전기를- 심지어는 네. 이 기기마다 다 보호 개전기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 받는 맥박이 평소 같지 않네? 네, 그러면 끊어버리는군요. 네,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끊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이 어쨌든 진동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네. 이게 다리가 어쨌든 전체 바람이나 네. 여타에 네.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진동에 같이 움직여야지 이게 안 끊기는데 옛날에 어느 다리였죠? 그 다리가 끊긴 이유가 그 진동이 공진이라고 부딪히면서 그러죠, 공진. 부딪히면서 그 거대한 다리도 끊기니까 서로 당연히- 주파수가 달랐는데 처음에는 네. 동기화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동기화되다 같이 되면 싱크로나이즈드가 되는 거죠. 예. 출렁임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네, 네. 부딪힌다. 서로 뭐 따로 돌다가 그게 두 배로 되는 거군요. 증폭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망가질 수가 있겠네. 이제 공진 현상이 저도 뭐 이제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지만 최근에 이제 한 5, 6년 됐나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그 서울 성동의 어떤 모 빌딩에서 예. 헬스장이었나요? 스포츠 센터에서 동시에 운동을 하면서 땅 구르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막 스포츠센터에서 막 뭐 스포츠센터 여럿이 했는데 그 큰 거대한 빌딩, 그 잠실에 있는 빌딩이 전체 층이 다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 난 줄 알고 다 대피를 했어요. 나중에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공진이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뛰는 주파수와 교묘하게 그 건물에 있는 어떤 구조물들의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두 배가 돼버린 거구나. 그러면서 건물 전체가 흔들렸군요. 그래서 전력망에서도 사실은 이런 공진 현상이 정말 무섭습니다. 공진 현상이 더러 일어나는. 진동이 부딪혀서 깨지거나 아니면 그게 두 배로 돼서 깨지거나 어쨌든 이 진동을 잘 맞추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있다. 근데 그걸 보호한다고 이렇게 잘라내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뭐는 보호되지만 누구의 피해를 또. 근데 우리가 이제 스페인 정전이라니까 뭐 시간이 좀 됐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있어왔던 경고였고 늘 대비하라는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도 2017년에 산불 때 태양광 단지가 갑자기 전압이 뚝 떨어진 적이 있어요. 산불이 나면서. 왜냐하면 1.6기가와트 정도가 태양광이 연쇄 탈락을 하니까 그때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서둘러서 부랴부랴 이제 송배전 기준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구나. 강화해야 되겠구나.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발전기들한테는 갑자기 이런 외란이 생겼을 때 너는 어떤 기준으로 버텨줘. 예를 들면 자기 보호한다고 무조건 떨어져 나가지 말고 너만 살지 마. 그러니까 너도 최소한 기여를 해야지 이 전력망에. 10분은 버텨줘. 아니 뭐 10초는 버텨줘. 15초는 버텨줘야 돼. 그런 의무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기존에 깔린 것들은 그런 아무런 미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만 이상하면 그냥 딱 나 모르겠어. 나만 살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연쇄적으로 막 따라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을 좀 더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걸로 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기준을 좀 더 완화시키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 인버터가 출고될 때부터 너는 앞으로 개통에 가서 역할을 할 때 그 역할 제대로 해야 돼, 그 기능 갖춰야 돼라고 정부가 숙제를 내주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에 깔리는 인버터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돼.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도 훨씬 더 강건하게 버텨주고 5초 버텨주고 10초 버텨주는 거게 천양지차한 게 아까 우리가 1, 3차에서 사건이 일어났던 초들이 사실은 20 몇 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밀리초 단위의 강건성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떨어질 때 다른 게 하나 더 버텨줬으면 더 다시 그럼 다른 발전기가 또 들어오겠죠. 더 떨어지지 않고 다시 복원될 수 있었을 텐데 연달아서 다 떨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옆에 그림을 보니까 스마트 PV 이제 미래 시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이런 시대가 우리가 도래했고 뭐 직류전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교류 개통해 가고 연계가 돼 있는데 그게 이렇게 과거처럼 체인 형식으로 정말 완전 동기화된 결속이 아니고 좀 느슨한 결속이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뭐 이런 어떤 보완을 어떻게 해줄까요? 예를 들면 저렇게 인버터 전원이지만 회전체 발전기를 옆에다 가상의 회전체 발전기, 그걸 우리가 동기조산기라는데 동기조산기는 뭐냐면요.
그냥 쇳덩어리를 옆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에. 그럼 걔가 도는 거예요? 평소에 전기를 쓰면서 좀 쓰겠죠. 아무래도 네네. 돌리는 힘을 먹다 보니까. 네네. 돌지만 밖에서 어떤 충격이 있을 때는 발전은 안 하더라도 이 회전하는 힘을 유지해 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진동, 그 헤르츠를 어쨌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네요. 외란이 생겼을 때 주파수가 최소한 흔들릴 수 있게 얘들도 회전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동기조성기도 실제 제주에 네. 올해부터 설치가 들어갑니다. 올해부터. 예, 예, 예. 그러면 훨씬 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높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차츰차츰 높여가야 됩니다. 2020년에 네, 우리 벌어진 일이군요. 신보령 1호기가 갑자기 이제 정지를 하거든요. 800메가와트면 예. 큰 용량인데요. 꽤 큰 용량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떨어지니까 주파수가 빈 공백이 생겨서 59.98, 네. 59.8 뭐 이렇게 0.2만큼 떨어졌네요. 떨어졌는데 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양광 발전기들이 같이 동반해서 제가 기억하는 한 300메가 이상이 같이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진 거군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 태양광 말씀드렸다시피 인버터가 그런 기능을 부여를 안 받은 애들이 그러니까 깔려 있었던 거예요. 태양광 인버터 초기 거라서 전력망을 보호하려면 얘가 버텨줘야 되는데 전력망에서 불안하니까 그냥 얘가 차단시켜 버렸군요 스스로. 네, 자기 살자고 이제 나가 떨어진 거죠. 근데 그 뒤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네. 그 보호 기능들을 다 넣어야 되겠구나. 네. 없던 것들에는 전력망을 보호하는 기능. 네. 예. 기존에 없던 것들은 프로그램을 심어서 그 역할들을 하고 예. 앞으로 생산되는 거는 무조건 그걸 의무화시키고 그게 뭐죠? FRT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데 FRT. 예. 그 기능들을 다 심어서 예. 최근에 들어오는 건 다 기준이 완비가 됐고요. 예. FRT가 뭐의 줄임말 있으면 모르시죠? Fault Ride Through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외부에서 뭐 실책이 있더라도 예. 내가 그냥 무시를 해라. 어느 정도 무시하고 버텨라. 버텨라. 예. 그럼 근데 어쨌든 태양광은 외부 충격을 받는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자기 자체 이게 터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태양광 비중이 상당히 많았을 때 네. 탈락하는 양이 동시에 너무 많아지면 네. 순간적으로 뭔가 보완을 못 해주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ESS도 있어야 되고 예. 뭐 그런 다른 이제 예. 백업 양수도 있어야 되고 네. 그 공백을 충분히 그때그때 바로 채워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응답성이 매우 빠른 발전기들이 대비조로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저게 그때 당시에 어쨌든 저걸로 정전이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시사점 교훈을 얻고 네. 그 다음부터 인버터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든 네, 그런 계기가 강화했고. 됐던 건데. 사실은 저 당시에 정부도 좀 실책을 했는데요. 저런 네. 경고가 있었을 때 네. 하루빨리 우리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을 하니까 네. 이런 기준들을 빨리 확충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부랴부랴 움직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뭐 꽤 시간을 오래 끈 거죠. 그렇습니다. 좀 안이하게 우리도 좀 생각한 네, 측면이 네.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정전을 보면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긴 하는데 이게 새로운 정부를 만들게 되는 이제 기초 작업들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의 안정적인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기술 적용, 그리고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운영 능력과 경험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되어야만 재생에너지 그냥 발전기만 계속 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출력 제어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만들어진 재생에너지가 비중도 높일 수 있지. 네. 그렇지 않고는 발전기 만들어 놓고 다 출력 제어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예를 들면 저렇게 전력 계통의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원들 보조 서비스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보조 서비스. 예, 보조 서비스를 하는 전원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되면 나도 저 시장에 들어가서 저런 기능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시장의 시그널을 줄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단순히 발전소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전력망을 운영하는 기술, 운영 능력 이게 또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네. 시장 제도를 조금 네. 그 미래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로 가도록 시장 제도를 좀 정비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력망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회복 탄력성. 예.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건강한 사람, 아까 서두에 이제 비유를 했지만 체력이 네. 좋은 사람은 네. 뭐 지나가다 잘못해서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지고 해도 금방 일어나고 네, 회복하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죠. 평소에 약체면 네. 그런 사소한 사건들이 너무 큰 다음 그 후속 여파로 일어나고 대단히 힘들어지거든요. 평소에 잘 먹고 잘 자고 근육 운동하고 근데 세상은 사실은 그런 거를 해야지 이게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제가 웬만한 감기 같은 거에도 제가 너끈하게 네.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크게 앓죠. 네. 우리도 크게 앓지 않으려면 네, 네. 미리 대비해야 되고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밖의 환경이 점점 험해진다는 거죠. 이산기후 때문에 아, 낙뢰, 송전망에 뭐 낙뢰도 네. 빈도수도 정말 태풍. 네, 태풍 때문에 그때 매미였죠. 네. 고리원전 1호기부터 네. 1호기부터 4호기 월성원전도 예. 그래서 한 6개가 한꺼번에 송전망에서 탈락했잖아요. 맞습니다. 네스 패스교의 네네. 태풍. 지금 재생에너지가 좀 많아지는 경우에 그렇게 됐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 준비를 안 하면 네. 파급 효과가 훨씬 더 도미노처럼 큰 거죠. 클 수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산불 네. 때문에 울진 쪽에 넘어가는 울진 쪽에서 울진 원전 한울 원전이죠. 거기서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송전선로도 산불 때문에 거의 다 끊겼었죠. 네 거의 끊겨서 간단간단하게 있다가 만약에 끊겼으면 아마 국지정전이 정전 겁니다. 네네 어쩔 수 발생했을 없을 거라고 겁니다. 예. 보는데 그 직전까지 갔었죠. 네. 그러니 산불, 태풍 더 네. 강해지고 더 심해질 텐데 네. 그럴 때일수록 분산된 전원이 많으면 네. 어디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데서 백업이 되는데 네. 어느 한쪽에 많이 몰려 있으면 네. 그럼 거기가 끊기면 전체가 큰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망을 설계할 때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악의 상황일 때 워스트 케이스, 그다음에 그 전 상황일 때는 어디까지 우리가 개통을 뭐 끊는다든지 그런 설계들을 잘 해놔야지 뭐 유비무환이잖아요. 예, 예.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을 때 그 파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예.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되고 부족하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네. 체력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많은 나라들은 전기요금 구성을 보면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중은 점점 낮아져서 전체 전기요금의 20% 10%도 안 되더라고요. 원가가 안 드니까요. 네네. 그렇죠.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안 드니까. 근데 생산하는데 들어가는데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걸 송전하고 배전하는 비용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네. 그게 아마도 말씀하시는 뭐 그리드 포밍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동기 조산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주 세세하게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망을 촘촘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배터리에 투자해야 되고요. 배터리도 투자하고 양수발전이라든지 이런 전력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데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기간에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확대할 것이냐, 아리백을 언제까지 달성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재생에너지가 어쨌든 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거의 꼴찌 수준인데 이걸 늘린다고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독립된 섬처럼 주변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전력망이라서 이 전력망을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굉장히 시급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 정전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었으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이걸 제대로 좀 바르게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복 기자님. 네. 다음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